자, 비상강. 자, 74페이지 이생규정전. 자, 보죠. 자, 먼저 이것은 우리가 애정소설입니다. 자, 애정소설. 그러면 애정소설의 원리를 우리가 또 배워야죠. 우리가 이 애정소설의 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그치? 했었지. 평소에 했어서, 자, 그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 자, 우선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남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여주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이 만남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담장을 엿보면서 자, 만나게 되죠. 자, 이때 이 여자 주인공은 철저하게 어떻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다. 주체적, 능동적. 그럼 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신분과 가문의 차이가 있죠. 신분과 자, 가문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생규장전을 우리가 볼 때에 자, 이 녀석은 철저하게 우리가 조선이잖아요. 그러면 조선은 유교적. 그래서 여기서는 유교적인 자, 신분제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좀 편해요. 자, 이들이 만나서 열렬히 사랑을 하는데, 야, 선생님 목소리 되게 안 좋지? 진짜, 아유. 어제 아침부터 밤까지 하느라고. 자, 신분과 가문의 차이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잡아줘야 되냐면, 장애 요소를 잡아줘야 돼. 장애 요소. 자, 이 장애 요소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사장애, 그 다음 혹은 결연장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애 요소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니? 누가 반대해? 부모가 반대. 여기 이생규장전에서는 이생의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바로 권력자가 나서서 반대합니다. 여기서는 권력자가 나서서 반대하는 건 없어요. 자, 이럴 때 이 둘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지, 쌤이? 신분제도. 그러니까 현실의 부조리인 거지, 그치?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보더라. 선생님, 왜 화살표 할 때 이렇게 물결로 해요? 그래서 내가, 난 직선을 잘 못 그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읊어. 전쟁. 그렇지, 잘했다. 여기서도 이제 전쟁이 나오죠. 자, 전쟁과 그 다음. 죽음. 그렇죠. 죽음, 그 다음 마지막, 운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최랑인가요? 갑자기, 최여인, 최랑. 자, 이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선 저승의 법도라는 것이 있었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 애정소설은 무조건 해피엔딩이냐? 자, 그것은 아니라는 거. 자, 결말 방식 갈게요. 자, 결말은 바로 갈등을 중심으로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느냐? 자, 아니면 심화가 되느냐로 보는 거였지. 그래서 해소일 경우에는 자, 사랑이죠. love. 자, 뭐보다? 유교보다 사랑. 즉, 신분제도보단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리고 심화 같은 경우에는 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비극적입니다. 여기서는 둘 다 이승을 떠나죠. 그렇지? 이 흐름을 머릿속에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차피 새 책이야. 새 책이기 때문에 학교의 유형 어차피 또 너희 그 3월 24일 날 시험 보지 않니? 그치? 또 영성 같은 경우는 자, 산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봐야 한다. 우리가 많이 연습했으니까. 저번에 산모 몇 점 나왔었지? 1학년 때 마지막 모의고사 몇 점 나왔었지? 기억이 안 나요. 몇 점대? 그거 기억 못하면 안 돼. 점수는 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도 7, 80점. 그래? 그럼 이번에 한번 저번보다 좀 늘지 않을까? 그치? 방학 때 많이 했으니까. 갑니다. 자, 이생규장전.
자, 제목풀이. 이생규장전의 한자를 보면 규는 엿보다 이런 뜻이에요. 장은 담장이에요. 따라서 밑줄 쳐. 이생이 담 안을 엿보는 이야기.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자, 이 작품은 여러 고난을 겪으며 사랑을 이루지만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맺는 밑줄 쳐. 비극적 결말 밑줄. 자, 그 앞에 여러 고난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다 뭐라고 쓸까? 장애 요소. 그렇지.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당연히 전기적 요소죠. 밑줄 잡고요. 그리고 삽입된 노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밑에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갑니다. 발단부터 볼게요. 송도의, 자,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송도 공간적 배경, 송도 내모. 이 시성을 가진 서생이 낙타교 옆에 살고 있었다. 나이는 18살인데 얼굴은 말쑥하며 재주가 뛰어났다. 일찍부터 국학에 다녔는데 길을 가면서도 자, 글을 읽었다. 뭐 국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자, 오른쪽에다가 자,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표적인 게 국학. 그치? 바로 언제예요? 고려죠, 이 자식아. 그러네. 저기 뒤에 홍건적에다 나오잖아. 공민왕 때 아니야? 아닌가? 안 살펴봤네. 홍건적이라는 공민왕 때일 거야. 그래서 1차, 2차가 있어서 2차 때 드디어 이성계가 나온 거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믿지 마. 역사 선생이 아니라서. 자, 국학이죠. 고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나이는 고2예요. 그래서 거기 인물 소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밑줄 쳐. 인물 소개. 형광펜으로 탁탁 밑줄 치면 돼. 그때. 자, 장면 전환. 그때 앞에 장면 전환. 선중리 귀족집의 최씨 처녀 동그라미. 중3입니다. 나이는 16살쯤 되었는데 맵시가 아름답고 자, 자수에 능하며 자, 시부에도 뛰어났다. 자, 시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시 쓰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문학에도 자, 뛰어났다. 자, 거기다 또 밑줄 쳐. 인물 속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을 자, 칭찬했습니다. 자, 어떻게 칭찬했어? 자, 풍류 제자 이수제야 반달 같은 최처녀야.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이수제는 누구겠어? 이생. 그렇지? 최처녀는 누구겠어? 거기 그렇지. 최씨처녀, 그렇지? 최여인이겠지? 이수제 동그라미, 최처녀 동그라미. 자, 오른쪽에 우리가 보면 자, 몇 가지 우리가 자세하게 좀 가봅시다. 자, 먼저 뭐뭐뭐뭐뭐뭐야 뭐뭐뭐뭐뭐야 이렇게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는 직유법이 사용됐고요. 자, 그 다음에 청자가 드러났지. 이 청자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 혹격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연 플러스 혹격조사. 자, 그럼 무슨 채? 대화체 이 자식아.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어떤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자, 사실은 우리가 대꾸라고 봐도 괜찮아요. 뭐뭐 같은은 없더라도 뭐뭐뭐뭐 뭐뭐야 뭐뭐뭐뭐 뭐뭐야. 그치? 자, 그리고 몇 음보? 사음보. 그렇지.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너희 제주 너희 얼굴 한 번 보면 배부르다. 그러니까 뭐야? 철저하게 예찬이죠. 예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너희 제주 너희 얼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제주는 누구야? 이수제. 너희 얼굴은 뭐야? 최천이. 그렇지? 좀 짜증나지만 남자는 능력, 여자는 얼굴. 그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자,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가인이라고 되어 있죠? 알아두십시오. 즉, 제자, 이수제죠?
재주가 많고 그 다음에 가인,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서생은 자 동그라미 앞에다 장면 전환. 일찍부터 책을 끼고 학교에 갈 때는 언제나 최여인의 집 앞을 지나다녔는데 그 집 북쪽 단밖에는 수십 그루의 수양버들이 운치 있게 둘러싸고 있었다. 자, 거기 보세요. 그 집부터 서 있었다까지 가로 닫아. 자, 이거 뭐라고 할래? 배경 묘사. 오늘 천천히 자세하게 나갈 거야. 이 서생은 자, 어느 날 그 나무 밑에서 쉬다가 자, 문득 다만을 엿보았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생규장. 그렇지.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만남의 계기가 됩니다. 만남의 계기가 돼요. 엿보았더니 자, 이름 있는 온갖 꽃들은 활짝 피어 있고 벌과 새들이 그 사이를 요란하게 날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자그마한 누각이 꽃숲 사이에 은은히 보였는데 자, 구슬로 만든 발은 반쯤 가리고 있고 자, 비단 휘장은 나지막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자, 그 속에 한 아름다운 여인, 동그라미 누구야? 최여인. 술을 놓고 있다가 잠시 멈추고 턱을 괴더니 자, 시를 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 서생은부터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드리워져 있었다. 거기 보여? 거기까지 가로 닫고 배경 묘사가 있니? 네. 자, 배경 묘사가 있습니다. 드리워져 있었다까지.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만남. 여기서는 세 번 만나고 세 번 헤어져요. 그래서 각각의 그 만남들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별한 이유들을 또 판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중리학 부분 줄거리 갑니다. 자, 이 서생과 자, 최여인은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둘의 사랑을 눈치챈 자, 이 서생의 아버지. 자, 이 서생의 아버지. 자, 얘 세모 잡아. 자, 거기다가 뭐라고 쓸래? 그래, 잘했어. 장애요소야. 아버지한테 장애요소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 서생의 아버님 장애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서생을 꾸짖으며 그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자, 이 소식을 들은 최여인은 병이 나고 만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이별이라고 보이니? 그치? 거기다가 우리가 자, 형광펜으로 바르세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첫 번째 이별을 합니다. 딸의 병이 이 서생 때문임을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자, 동그라미 최여인의 분호. 이 서생과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여인의 간곡한 청에 따라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결국 이 서생과 최여인은 자, 혼례를 올리고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혼례를 올리고라고 보이지? 그치? 거기다 그 밑줄 쳐봐. 이게 뭐야? 결혼했어요. 그렇지. 결혼한 건데. 자, 저거 두 번째 만남. 그렇지. 자,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자, 신축년에 중국의 홍건적이 침범하고 그치? 왼쪽에 신축년 공민학 맞네. 홍건적이 침범합니다. 압록강을 건너오죠. 왜냐면 몽골의 원나라가 내가 알기에 주의 깊게 듣지 마세요. 내가 알기에 몽골의 원나라가 굉장히 차등적으로 했거든요. 백성들을.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계급 같은 거를 놓고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래나 죽나 저래 죽나 그래서 이렇게죠. 근데 좀 원나라가 좀 너무 좀 셌지. 그래서 우선 잠깐 쉬어야겠다. 그래서 고려로 옵니다. 자, 신축년에 중국의 홍건적이 침범하고 자, 홍건적 세모 잡아. 자, 뭐라고 할래? 장애요소. 그렇지. 장애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몇 번째 이별이 되냐면 밑에 써 있죠? 두 번째 이별 체크하시고. 자, 이 서생은
자, 가족과 궁벽한 산골에 숨어 있다가 도적에게 발각. 칼을 빼들고 쫓아오는 도적을 피해 이서생은 겨우 달아나 목숨을 보존하지만, 자, 최여인 동그라미. 정조를 지키기 위해 이거 물결 쳐봐. 자, 거기다 적어. 6.25죠. 그렇지. 이제 선생님 잘 따라오네요. 도적을 크게 꾸짖다가 도적의 손에 자 죽게 됩니다. 그렇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홍건적 때문에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죽게 됐잖아. 그러니까 거기 죽게 된다 세모 잡아. 뭐라고 쓸래? 장애 요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장애 요소가 몇 가지 나왔어? 세 가지 나왔어. 자 거기 나와 있는 부모가 있었고요. 바로 이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이서생의 아버지, 그치? 자, 서생 아버지, 서생 아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뭐였죠? 홍건적의 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뭐예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죽음 바로 누구야? 그렇지. 최여인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애요소. 이거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 만나고 두 번 이별했죠? 자,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 여기 있나? 책에? 책에 있네. 책에 있어. 자, 이거 지우고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 좋다. 이렇게 하니까 좋다. 선생님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도 없고, 그치? 조용하게 얘기하면서 또 이거 찍으니까 좋은데? 나쁘지 않아. 자, 75페이지 갑니다. 작품에 나타난 전기소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이서생입니다. 양반가고요. 자, 최여인보입니다. 명문과 규수입니다. 자, 전기소설은 자,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다루며 자, 그 사건을 겪는 주인공은 주로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가진 자, 제자가인형 밑줄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서생과 최여인의 만남과 이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첫 번째 만남은 뭐였죠? 담장 너머. 요거 밑줄 쳐. 그래서 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멋지다. 자, 그 다음에 이별 파트 보세요. 자, 이서생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서생의 아버지 세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최여인의 자, 부모의 도움으로. 그럼 최여인의 부모 동그라미 쳐봐. 우리 뭐라고 할래, 이 사람들? 왜? 최여인의 부모가 장애 요소야? 도와주잖아. 조력자. 그렇지. 거기다가 조력자라고 적어보세요. 최여인의 부모는 조력자야.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이별합니다. 바로 뭐죠? 홍건적 세모 잡으세요. 바로 전쟁이죠. 내용상 특징 봅니다. 역사적 사건에 반영됐습니다. 홍건적의 난. 자, 그래서 시대적 상황 밑줄 잡으시고요. 자, 서사구조의 반복. 이런 말 되게 중요해요. 만남과 이별의 반복 밑줄 쳐. 전체적으로 3번 만나고 3번 이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 그래서 바로 여긴 주인공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나선 건 누구예요, 사실? 최여인입니다. 여기 이서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버지 말 따라서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수동적이에요. 이서생은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최여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자, 문제. 자, 1번, 2번, 3번. 자, 요거 우선 숙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자, 먼저 볼게요. 이따가 시간 나오면 다시 돌아서 풀죠. 한편 이 서생은, 그러니까 지금 풀까? 시간도 많은데. 자, 지금 풀어보자. 자, 1, 2, 3번. 자, 시간 줄게. 시작. 끝.
했어요. 다 했어. 자, 한번 볼게. 자, 1번 봅니다. 자, 이 글에 알맞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자, 1번의 정답 2번이죠. 역사적 사실, 대표적인 거 뭡니까? 홍건적의 난, 이렇게 나올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디귿의 만남과 이별의 반복, 밑줄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서사 구조의 반복. 됐지? 서사 구조의 반복. 서사, 그냥 줄거리야. 사건. 서사는 줄거리,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남과 이별의 반복입니다. 니은은 왜 틀렸어요? 서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소설의 서술자는 당연히 있는데 작품 안의 서술자가 아니라 작품 밖의 서술자죠. 그치? 작품 내의 서술자는 몇 인칭? 1인칭. 1인칭.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 자, 역순으로 아니요.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 리을이 얘기하는 건 뭘까?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시간 흐름이 역순이라는 건 역순행적이니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회상. 그렇지.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의 정답 몇 번? 2번. 그렇죠.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자, 통곽. 5번에 보니까 최여인이 벌써 죽으면 안 되죠. 자, 3번 봅니다. 3번에는 네 글자. 제자가 그렇죠. 제자, 가인, 형 이렇게 인물로 그려집니다. 넘겨요.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이 서생 동그라미 목숨을 보존하다가 자,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자, 거기 도적의 물이 나와 있죠. 홍건적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라고. 그치? 이걸 앞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밑줄 한번 쭉 치시고 밑줄만 쳐라. 도적의 물이 세모 치고. 그러나 집은 자, 집은부터 가로 묶어. 자, 어디까지? 지적일 뿐이었다까지 가로 닫아. 그렇지? 거기다 별표 하나 하셔야 돼. 왜 중요하냐면 거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 그렇지? 이 부분이 시험에 꽤 많이 나와.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자, 쓸쓸하고 물결 잡아.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최여인의 집을 묘사했습니다. 그거 형광펜으로 발라. 그러면서 집을 묘사하면서 이서생의 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간접제시죠. 거기도 밑줄 쳐야 돼. 자, 묘사를 통해서 자, 주인공의 심리를 추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치? 자, 간접제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거웠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한바탕 꿈만 같았다. 거기 사자성어만 알아주시면 돼. 일장 춘몽. 한바탕의 꿈. 밤이 되자. 자, 밤네모. 자, 시간의 흐름이 보이죠? 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자, 거기서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위한 배경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거기다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 자, 낭하에서 자, 다시 말하면 자, 쉽게 말하면 그 밑에 뭐라고 낭하 보니까 그렇지. 복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살펴보니 자, 이제 전기성입니다. 왜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최여인의 환신. 그치? 자, 이 환신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돼. 자, 비현실적인 내용. 자, 전기적 요소입니다. 자,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니까 최여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지만 감정이 앞섰다.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 비극적 결말이 예측된다. 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전기성 나왔으니까 가볍게 또 설명하면 자, 전기적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은 뭐죠? 비현실적. 그럼 이것과 똑같은 말이 뭐야? 초월적. 그렇죠?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야?
환상적. 그치? 이렇게. 네 가지. 자, 적어주시고. 자, 됐습니다. 아니,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나 사금 경기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아? 가끔 깜짝깜짝 놀래. 자, 여인은 자, 이 선생의 손을 잡고 여인 동그라미. 네. 이 선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울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따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 이렇게 해라. 자, 갑니다. 인물 내력의 요약 압축적 제시가 나옵니다. 압축적 제시. 자, 이건 직접 제시죠. 대사 끝까지요? 대사 끝까지 해버려 그냥. 그냥 왼쪽에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쓰면 돼. 학교에서 필기 많이 했니? 네. 필기 얼마나 많이 했어? 그냥 선생님께서 말해주신 거 다 적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네. 잘했어. 그거 한번 책 한번 가져와봐. 네. 알겠지? 자, 그 다음 갈게요. 저는 원래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와 서시와 글씨와 예법을 배웠기 때문에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참, 너희 사립이니? 네? 너희 사립이야? 학교? 아니요? 국공립이야? 네. 그럼 이번에 오신 국어 선생님이 작년에도 계신 분이 아니면 바뀌신 분이야? 바뀌었어요. 새 선생님이야? 네. 아까 올해부터 새로 바뀌신 선생님이야? 아마요. 아마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냥 나는 모르잖아, 아마라고. 선생님 바뀐 건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작년에 계신 선생님은 아니시구나? 네. 좋아. 좋아요. 그럼 기출의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근데 필기가 많으셔?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두 분 다 여자 선생님. 필기 얼마나 많아? 엄청 많지는 않은데 약간 자습서 정도? 진짜 많이. 많은 수업에 열정이시네? 근데 이거 뭐냐 수자성어 다 찝어주시고. 그랬어? 네. 좋아. 다음 주에 이거 가져와봐. 알겠지? 네. 좋아. 자, 그 다음. 우선 중요한 건 책이다. 책. 자, 그래서,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 이런 거 낱말 때 꽤 많이 나온다.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다만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그럼 거기 다만을 엿보게 되자 거기 나와 있잖아? 그렇지? 거기다 밑줄 쳐. 뭐라고 쓸래? 네모 쳐버려. 뭐라고 쓸까? 만남네. 그렇지. 첫 번째 만남이지. 만남 1번 이러면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자, 평생의 가약을 맺었어. 자, 이거 뭐야? 두 번째 만남. 그제? 평생의 가약 네모 잡고. 두 번째 만남.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자, 사세가 이렇게 되자라고 했죠. 형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거기 밑에 100년 해로 이런 게 있네. 학교에서 이런 거 다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그냥 요 자습서대로 비슷하게 가셨구나. 어찌 횡액을 만나? 횡액 세모? 자, 뭐니? 그렇지. 장애 요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몇 번째 이별? 두 번째. 그렇지. 자, 이별 2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고 잘 들어와야 돼. 알겠지? 네.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자,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이리 같은 놈들 자 세모 잡고요. 홍건적.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우리가 그렇게 적어봅니다. 그다음 이제 비유라고 적어보세요. 비유. 그러니까 여기는 비유가 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종 사람의 입으로는 차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난궁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이후 짝이른 새 뭐지? 비유. 그렇죠? 짝이른 새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이런 거 물결 한번 딱 줘봐. 자,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만 유교적이죠. 거기다 유교적이라고 적어.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각골통한 알고 있어야 돼. 각골난망은 뭐니? 나빠요. 은혜를 잊지 않다.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지? 각골통한과 각골난망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서는 뭐만 잡아주면 돼? 고통과 한 이것만 잡아주면 돼. 통한. 알겠지? 각골난망 툭 던져줄 거야. 각골난망과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각골난망은 은혜를 잊지 않다. 선생님이 매우 강조했었지, 그지? 그런 각골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옛날의 즐거움은 자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의 즐거움, 흥이 자 다하면 그지 비례 슬픔이 온다 이런 뜻이죠. 거기다 밑줄 쳐 흥진비례.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자 환신 누구야? 그렇지. 바로 전기성이라고 되어 있죠. 난군과 자 저와는 자 3세의 깊은 인연, 그치? 바로 전세, 현세, 내세입니다. 자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법. 그러니까 거기 불교적이야. 그치? 여기는 유교, 불교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유교적, 불교적. 3세의 인연.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버리죠? 그치? 저버리잖아요. 옛날의 맹세는 평생 함께 하겠다. 그거 아니야? 자,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군께서 지금도 3세 인연 알아주신다면 자, 곱게 모실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무슨 얘기야? 받아주세요. 우리 사귀어요. 그 얘기 아니야 지금. 그치? 전 귀신인데 사귈래요?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랬더니 이 선생이 뭐라 그래? 콜. 그치? 그래서 자, 일일이 됩니다.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토하놓고 읽고 이야기가 집안의 재산에 미치자 여인세 산골짜기 묻어졌어요. 아니 우리 도집 부모님의 해골은 버려뒀어요. 쌀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어머나. 자,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자, 정리하기 볼게요. 작품의 구조. 자, 전반부. 이 서생과 최여인의 만남과 사랑, 이별, 혼인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이야기인데 후반부 갑자기 자, 전반부는 뭐야? 현실의 이야기 밑줄쳐. 후반부는 뭐예요? 즉 여인이 죽으면서 이제 환상적으로 갑니다. 그렇죠? 비현실적으로 전기적 이야기 밑줄. 홍건적의 난을 기점으로 전반부의 현실적 전개와 후반부의 비현실적 전개. 즉 홍건적의 난 네모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비현실적 이야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 중요해. 작품에 나타난 전기 소설의 특징인데요. 죽은 최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서 이 서생과 부부의 연을 이어갑니다. 자, 밑에 보니까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영혼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명혼 모티브, 명혼 모티브 밑줄쳐. 그냥 뭔 뜻이야? 그냥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혼만 머릿속에 잡아주면 돼. 그래서 귀신과 사랑하니까 전기적 요소죠. 이런 작품 전체의 신비한 분위기 밑줄. 자, 요게 중요합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치? 거기다 밑줄,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작품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 별표. 자, 세 가지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예요. 유교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니? 정조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 불교는 우리가 거기 보니까 자, 3세의 인연,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즉, 인연을 강조합니다. 자, 밑줄 3세의 인연.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자, 모든 것이 덧없다. 그쵸? 그래서 두 인물의 재회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은 불교의 인생 무상관입니다. 불교의 무상관 밑줄. 도교, 자, 다시 환신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건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는 유교, 불교, 도교가 나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의 정신을 아울러 포섭한 작가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자, 오른쪽 4, 5, 6번. 자, 시작. 다 했어요. 됐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4번의 정답은?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당혹스러운 표정을,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재산 얘기할 때. 그렇죠? 왜냐면 자연스럽게 즐거웠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 5번의 정답은? 환신 좋습니다. 6번의 정답은? 그렇죠. 웬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확장시키면 배반할 마음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확장하면 동상이몽. 자, 다른 생각을 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넘깁니다. 이튿날 여인은, 자, 여인 동그라미, 이서생 동그라미.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 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지금 최근에 알았다? 연금술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연금술이. 그러니까 그 연금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으로 만드는 거잖아. 네. 납을 금으로 만드는 건가? 그래서 연금술이 사실 뉴턴 같은 경우도 본인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연금술에 쏟았지. 내가 알기에는 80% 정도라고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80%를 연금술에 쏟았어. 결국 실패했지. 다이아몬드는 지금 현대 기술로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다이아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금은 불가능하다는데? 금은 원자핵끼리 반응을 시킬게요. 응? 금은 원자핵끼리 반응을 시켜서 막 그 뭐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 비율 맞춰야 되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얘기고, 단일 원소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냥 지구에서 만들어진 원소가 아니래요. 맞죠? 그래서 그렇대. 그래서 금은 어디서 온 거냐면 우주에서 왔답니다.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에 운석이 충돌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이라는 건 철저하게 지구에 한계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금본이라고 해서 금과 어떤 돈의 가격을 일치시키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금을 가지고 가면 돈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그래서 사람들이 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유 중도 하나도 다른 크레이터가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거기에 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외계에서 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요. 금 시세는 매우 달라지는데 지금 금을 팔면 약 한 9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4K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집에 돌반지가 있을 거야. 그 돌반지가 보통 24K거든. 그러니까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받은 거. 그래서 그때 내가 볼 때는 한 20여만 원 정도에 샀을 텐데 지금은 8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집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요 금반지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지? 없었어? 네. 잠깐 짧게 얘기할까? 나중에 언제냐면 네가 결혼할 때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줘요. 주고 이거 가지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서 주거나 아니면 뭐 한두 개 정도를 이렇게 녹여서 금반지 같은 걸 만들어서 주죠. 그래서 네가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가까운 금은방에 가서 그걸 바꿔서 급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반지 이런 거는 사실 뭐예요? 그냥 비상금. 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결혼할 때 금반지를 안 줘. 그러면 서운해하지 말고 나를 키우면서 꽤 집안에 위기가 있어서 그것을 썼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나의 금반지가 도움이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치? 선생님도 집에 이제 고니한테 받은 금반지가 몇 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걸 보면서 어차피 줄 건데 이걸 팔아서 주식으로 불린 다음에 이것을 줄까? 막 이런 생각. 그러다가 아니야. 그치? 왜? 상징성이거든. 그치? 상징성이 좀 있거든. 사실 상징성은 사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안 돼. 무슨 의미가 있어? 상징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 녀석이 결혼할 때 줘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신랑 신부 이렇게 해놓고 불러서 줘야죠. 나중에 네가 알아서 너희들이 살면서 정말 필요할 때 이거 팔아서 써.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보통 그거 팔아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좋지 뭐. 그치? 어차피 알아서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금 때문에 이 얘기했군요. 자, 두 번째 줄.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는 모든 예절을 다 마쳤습니다. 그 후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하인들도 모두 찾아왔어요.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길흉 사이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뭐냐? 두문 불출. 그렇지. 요거 중요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겁게 세상을 보냈다. 결말입니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 동그라미, 이서생 동그라미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3번이나 만났지만은 그런 얘기죠. 처음 만났어요. 바로 이생규장입니다. 그죠? 담장을 엿보면서 한번 만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한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귀신이 돼서 환신이 돼서 다시 즉 3번 만났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흥진 비례. 그렇지. 여기도 해당이 되죠.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습니다. 서생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하시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승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 번째 이별이 나옵니다. 저승길 세모 장애요소입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하느님 얘기 나오는 순간 도교죠 뭐. 그치? 하나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도 없었기 때문에 자, 이 몸을 환신시켜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저승과 이승과 저 경계 뚜렷하다.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자,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 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이별의 슬픔이 나오겠죠. 이 시에서. 자, 물론 요거에 대한 오른쪽 정리하기. 그렇지? 바로 삽입된 노래의 기능이 있는데, 자, 저때 살펴보고요. 자, 내용 파악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적대 세모. 자, 바로 뭐예요? 홍건적이죠. 그죠? 홍건적. 자, 밀려와 처참한 싸움터에 몰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자, 원앙 누굽니까? 이서생과 최여인. 원앙 동그라미 잡고 비유라고 적어주시고, 여기저기 흩어진 애골 근우가 묻어주리 서리법. 피투성이 영혼은 하소연할 곳도 없네. 그렇죠? 네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미의 반복. 그렇지? 아니야, 대구 되면 안 돼요. 대구는 연달아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어미의 반복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슬프다 물결 잡고요. 자, 직접 제시, 정서의 직접 제시. 이내 몸은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무산선녀, 자, 여기다 밑줄 잡고요. 자, 이걸 통해서 자, 고사 인용. 그치? 무산선녀에다가 고사라고 쓰시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자, 뭐죠? 깨진 거울, 자, 비유죠. 이별을 나타냅니다. 마음만 아프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에 소식조차 막히리라. 그래서 거기 자, 이승과 저승의 경계 거리감이라고 썼어요. 경계 거리감. 그럼 이것은 뭐예요? 비극적 결말함이죠. 그리고 자,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1년 한번 보세요. 1년에 도적대 밀려와서 싸움터에 쭉 얘기 나오잖아. 그치? 1년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이것도 요약 압축적 제시야. 이렇게.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자, 정리하기로 넘어갑니다. 자, 삽입된 노래. 자, 인물의 심리, 밑줄. 요게 중요하죠? 심리가 밑줄 칩니다. 저기 위에. 그렇지. 인물의 심리 밑줄 치세요. 당연히 서정이겠죠. 그치? 운문이니까. 자, 애절한 분위기 밑줄. 애절한 분위기, 슬픈 분위기. 자, 그 다음에 거기 정서적 여운 밑줄 잡고요. 자, 나머지 다 똑같은 말이야. 그치? 자, 서사적 기능 갑니다. 자, 나왔네. 압축적 밑줄. 그치? 몇 년? 1년.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것도 밑줄 치시고요. 암시 밑줄 쳐. 바로 선생님 적어줬지? 비극적 결말 암시라고. 앞으로 일어날 전개될 사건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밑줄 쭉 쳐. 사건 전개 단조로물 회피. 왜냐면 산문 속에 운문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단조로움이 회피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작품 속 생생환의 비극적 결말입니다. 최여인의 말. 자,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고요. 자,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결국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승과 저승의 엄격한 경계가 주인공들의 사랑이 현실에서 이어질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의 자, 근거가 자, 됩니다. 자, 우리 저기 요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확 알려진 건 선생님 생각할 땐 드래곤볼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래곤볼에서 뭐냐면 저승에 있던 자가 자, 이승으로 올 수 있는 건 2박 3일이었나? 그러니까 3일 정도. 3일 정도 있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몇 번씩 와요.
그럴 때 그때 그 드래곤볼의 어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토리야마 아키라 그 작가 밑에서 이렇게 좀 일을 도와줬던 그 양반이 나중에는 나루토를 그리기 시작하거든. 거기서도 이제 예토 전생이라고 저승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내. 근데 얘네들이 한 3일 정도는 머뭅니다. 그래서 닌자 세계를 초토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런 경계가 있기 때문에 3일이든 얼마든 자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이야기하죠. 자, 7, 8, 9번 풀어봐요. 됐어. 자, 7번의 정답은 2번. 좋습니다. 자, 8번에는 자, 모두 밝혔을 거 쌤이 후려쳐 줄게요. 담장, 첫 만남이죠. 홀예, 그 다음에 환신, 재회. 그렇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퍼펙트 합니다. 9번의 정답은 3번. 좋습니다. 자, 넘기고요. 자, 본문 마무리 해볼까?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서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서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으로 갔으면 합니다. 어찌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풍비박산이네. 자,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라면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그러니까 고마움이야. 이게 중요해. 아내에 대한 고마움. 자, 만약에 사랑이 식어서 헤어졌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옛사람의 말에 밑에 적으세요. 인용이라고 적어주시고, 옛사람의 말 거기다가 인용.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들을 부인이 모두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소. 부인,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죠.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승의 명부 세모 잡으세요. 저승 출석부가 있다는 얘기야. 자,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자, 저승의 법 세모 잡으세요. 이게 뭐예요? 운명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 뭐예요? 자, 난군에게까지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밑줄 쳐. 난군에게까지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난군을 위한 마음이죠. 그렇지? 이서생을 위한 마음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저 장사 치러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잠시 후에 여인이 말했습니다. 굿바이.
자,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후 그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들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이게 중요한 거야. 비극적 결말에 별표 쳐야 돼. 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했다. 질문 하나 던질게. 자,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려는 의지가 있니? 이렇게 물으면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X야. 요거 적어놔. 요건 아마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승에 가서 사랑을 이루겠지? 아니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생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결말은 무조건 비극적입니다. 어떤 둘의 욕망은 뭐였지? 이승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이해가죠? 이승에서 만나는 거, 둘의 욕망은. 근데 결국 다시 저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적 결말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쌤께서 약간 죽어서 저승에서도 사랑한다고.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네,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잖아. 사랑할 수 있어서 그냥 중립적인 결말이라고 하던데요. 대박.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비극적 결말이 아니고 중립적 결말이라고? 네. 그래.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여쭤봐. 예. 알겠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비극적 결말이 맞지. 왜냐면 갈등이라는 건 욕망의 충돌이거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 저기 김시습의 얘기 없나? 잠깐만. 아직.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디 있어? 아니네. 김시습이 언급한 부분이 있어. 왜 현실에서 비극적으로 마무리됐는가? 그래서 사실 이거 김시습의 금오신화 안에 있는 거잖아. 네. 김시습의 금오신화 안에 있으면서 특히 애정소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비극적으로 끝나거든. 그게 이러면 현실은 현실답게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면서 그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얘가 금강산에 들어가서 소설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처를 소설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현실적인 요소가 소설에 반영되는 건 현실은 뭐야? 슬프더라. 그런 비슷한 유형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이 맞아요. 자,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여쭤봐. 그때 아니야, 중립이야. 그러면 우린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거기 보시면 어디야? 나 지금 어디 읽고 있어? 자, 거기 보십니다. 이 서생과 최여인의 만남과 이별. 자, 거기 보시면 만남. 죽은 최연이 환신하여 만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별입니다. 바로 뭐죠? 명부의 법칙. 아까 선생님이 이건 저승의 법도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명부의 법칙 세모 잡으세요. 그래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다. 이거 무슨 반복? 서사구조의 반복. 됐죠? 그 다음에 결말의 비극성이었죠. 자, 이서생과 최여인의 특징 한번 볼게요. 이서생. 최여인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뭐라고요? 이서생은 소극적이라고요. 누가 적극적이에요? 최여인이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최여인이 자기 부모한테 부탁하거든요. 결혼하고 싶다고. 자, 그래서 아까 여자 주인공이 늘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서생 밑에 최여인의 환심과 사랑을 나누고 이별 후 병을 얻어서 자 세상을 떠납니다. 밑에 최여인 이서생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부모에게 이서생과의 혼인을 간절하게 청하는 나왔지? 적극적인 모습. 자 그리고 밑에 굳센 절개. 그리고 이서생을 만나기 위해 환신으로 나타났다가 이서생에게 죄가 가지 않도록 저승으로 돌아갈 만큼 한 사람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비극적 결말이잖아요. 최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간 후에 이서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보세요. 비극성을 심화해서 지극한 사랑이라는 주제의식을 강조.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0번, 11번, 12번, 13번인데요. 자, 요거까지 우리가 보고 잠깐 쉽시다. 자, 시작. 선생님 요거 하나 읽어줄까? 이생규정자는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 다른 고전소설들과 달리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가의 불교적인 세계관과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조의 왕의 찬탈과 사육신의 죽음 이후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던 김치습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 것이지. 됐죠? 네. 자, 그 다음. 자, 거기 우리가 볼게요. 자, 10번의 정답은? 좋습니다. 자, 11번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후일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12번에는 풍비박산. 자, 13번의 정답은?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잠깐 쉴게요. 아니야. 깔끔하게 끝내자. 깔끔하게 끝내고 쉬자. 시간 좀 걸리더라도. 그게 낫지, 그지? 깔끔하게 끝내. 자, 밑에 1번 보니까 이 작품에 나타난 주요 사건을 정리하자. 자, 이제 이별의 원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누구? 파더. 됐습니까? 장애 요소, 혈연장애, 결연장애, 부모라 그랬어. 이서생의 아버지 밑에 부모라고 쓰시고. 홍건적인 아니죠? 전쟁. 이거 우리가 평소에 한번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적어. 저승의 법도라고 적어. 자, 성격이 있는데요. 자, 이서생은 뭐예요? 소극적인 모습만 밑줄 잡으시면 되고요. 밑에 최여인은 뭐예요? 오른쪽 끝에 적극적인 모습. 그 밑에 절개.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작가가 최여인이 부르는 노래를 작품 중간에 삽입한 이유는 가장 자 거기 보시니까 경험한 사건과 현재 처지의 현재 자신의 압축적 제시 밑줄 쳐. 그 다음에 슬픔 밑줄 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밑에 두 번째 줄 애절한 분위기 밑줄 잡고요. 사건 전개 단조로움 회피 밑줄 잡아. 됐죠? 뭐 하나 빠졌지? 못 빠졌어. 전개될 사건 암시. 그렇죠? 그런 거 살짝 적어 놓으세요. 자, 됐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전기적 요소가 있는데요. 거의 전기적 요소 같은 경우는
자, 거기 그 가로 1입니다. 가로 1. 그냥 귀신이 되었다. 귀신이 나타났다. 이런 게 전기적 요소죠. 자, 오른쪽 한 역할 볼게요. 독자의 흥미를 높였고, 주제를 드러내고, 자,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세계를 뛰어넘는다. 자, 서생이 죽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싫어요. 자, 넘어가요. 감상을 마치며 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전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쉴게요. 진짜 쉴게요.